하겠다. 자, 왕은 이미 백제를 평정했으므로 고구려를 없애고자 당나라의 군사를 요청했다. 이게 바로 666년인데 3차 고구려당 전쟁이 바로 666년 말 또는 667년에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당 전쟁도 가까워오고 고구려도 이제 멸망이 가까워오는 거죠. 자, 겨울 12월입니다. 당나라는 이세적이를 요동도 행군 대총관으로 삼고 사열 소상백 R6 사람인 학처준을 부장으로 삼아 고구려를 쳤다. 고구려의 높은 신하인 연정토가 12성 763호 3543명을 이끌고 와서 항복했다. 연정토와 부하 24명에게 의복과 식량, 집 등을 주고 서울 및 주, 부에 두었으며 8개의 성은 상태가 완전했으므로 모두 군사를 보내 지키게 했다. 연정토는 그거예요. 연개소문의 동생인데요. 3차전의 양상이 어땠냐면은 1차전은 요동에서 막혔죠. 그죠? 요동에서 막히고 그 짝눈이가 됐어요. 그죠? 2차전은 평양에서 막히고 방요태와 그 새끼들이 전부 다 뒤졌습니다. 소정방이는 배굶다가 이제 도망갔고요. 소정방이도 죽였어야 되는데 아쉽네 생각해보니까. 3차전은 그래서 평양 도박수를 안 던졌습니다. 평양 도박수 안 던지고 이번에는 다시 또 요동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요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신성이 함락됩니다. 신성. 지금 이제 무순에 있었다고 하는 신성이 함락되면서 그 대중국 혹은 이제 대유목민 최전방에 있던 고구려의 요새가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신성이 함락되고 연이어서 부여 저기 장춘 길림 지역에 있던 여러 주들도 바로 항복해버리고 함락돼버려요. 근데 이게 왜 함락되냐면은 왜 그럼 도대체 요동이 뚫렸을까? 1, 2차는 안 뚫렸는데 3차는 왜 뚫렸을까 하는 게 궁금하잖아. 요 이전에 3차전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그 계사문의 아들들인 이제 남생, 남건, 남산 요렇게 세 아들이 있단 말이야. 남생, 남건, 남산이구나. 첫째인 남생이 권력을 이어받았는데 근데 이제 첫째가 주변으로 순행을 나갔을 때 둘째하고 셋째가 같이 첫째를 쫓아버리고 그러니까 평양 성문을 닫아버리고 그 조가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남생이가 국내성 요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요 지역의 사람들이 이끌고 당나라에 항복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요 지역의 방어선이 뻥 뚫리죠. 그리고 반대로 그 항복한 매국노 새끼들은 이제 요 지역 어디는 이제 뭐가 나쁘다,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런 거 다 알고 있을 테니까 당나라의 향도 노릇을 했을 거고 남생이도 당연히 이제 3차 공격 때 종군했던 거죠. 그리고 요 꼬라지를 보고 있던 이제 연개소문의 동생이 연정토라는 사람이 이때 이제 황해도 일대 성들을 이끌고 신라에 항복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돌아가는 꼬라지가 너무 족같으니까 조카들끼리 싸우는 것도 너무 역같고 명절에 그 조카들 와서 깽판 치면 싫잖아, 그지?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연정토 항복을 했는데 요게 아마 황해도 지역 성이었던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고구려의 대중국 방어선이 뻥 뚫린 셈이고 남쪽은 모르겠지만 뻥 뚫린 셈이고 그래서 이제 내분이자 분열의 조짐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실제로 일어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년 가을 7월입니다. 7년 가을 7월 667년 7월에 3일 동안 큰 잔치를 베풀었다. 자, 당나라 황제가 칙명을 내려 직영과 계원, 요 사람 이름입니다. 직영과 계원을 장군으로 삼아 요동의 싸움에 나아가게 했다. 곧 왕이 직영을 파진찬, 계원을 대하찬으로 삼았다. 또한 황제가 칙명을 내려 대하찬 1원을 운휘장군으로 삼았는데 왕은 1원에게 왕궁의 뜰에서 칙명을 받도록 명령했다. 이것도 되게 역같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되게 역같은 겁니다. 신라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문무왕은 신라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직영하고 계원이란 것도 맥락상 보면은 신라 사람들인데 신라 사람들한테 장군을 누구로 할지 이런 거를 짝눈의 새끼가 명령을 하고 있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아무리 동맹국이자 이제 아무리 큰 나라라고 할지라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내정 간섭이지. 아까도 봤었죠, 그죠? 당나라가 신라를 대할 때 보면은 대등한 동맹국이 아니라
속국처럼 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예를 들면 뭐 과거의 일이니까 과거의 가치관으로 봐야 된다, 그런 개소리가 아니라는 게, 신라 사람들도 그게 되게 역 같았다는 게 이제 670년에 나당 전쟁이 터지면서 이게 증명되는 거고, 그지? 이런 갈등들이 점점 쌓이고 쌓이다가 촉가 그렇게 이제 한번 선방을 쳤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남아 즙팡세를 보내 당나라에 들어가 조공하였다. 자, 당나라 고종 짱눈이 새끼가 유인원과 김인태에게 비열도를 따르도록 하고, 또한 우리 군사를 징발해 다곡과 해곡 두 길을 따라서 평양에서 모이도록 했다. 자, 이것도 내정 간섭이죠. 작전권 이제 어떻게, 예를 들면 고구려를 같이 치더라도 어떻게 군대를 보내고 누구를 사령관을 삼고, 그건 그건 전부 다 당연히 신라왕의 이제 그거거든, 그 권한이거든.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그 짱눈이 새끼가 지 맘대로 막 그 부리고 있죠, 그죠? 다곡하고 해성은 전부 다 이제 여기 황해도 지역 지명을 의미합니다. 해곡이요. 다곡하고 해곡. 자, 가을 8월에 왕이 대각간 김유신 등 30명의 장군을 이끌고 서울을 출발했다. 자, 9월에 한성정에 도착해 영공을 기다렸다. 영공이라는 게 이세적입니다. 자, 겨울 10월 2일에 영공이 평양성 북쪽으로 200리 되는 곳에 도착했다. 자, 그래서 문무왕은 경주에서 나와서 서울이죠, 그죠? 지금의 서울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그 누굽니까? 짱눈이 부하 이세적이는 평양성 북쪽, 뭐 안주 쪽이겠지, 그지? 여기까지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동해의 촌주 대남아 강심을 뽑아 지키면서 거란기병 80여 명을 이끌고 아진 함성을 거쳐 한성에 이르러 편지를 전해 군사동원 시기를 독려하니 대왕이 따랐다. 자, 언제 만납시다, 그렇게 이세적이가 연락을 해왔다, 그런 말입니다. 아진 함성 어디냐면은 여기 강원도의 이천, 경기도 이천이 아닙니다. 강원도 이천을 의미합니다. 자, 11월 11일에 장세에 이르렀는데 영공이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왕의 군사도 또한 돌아왔다. 이에 강심에게 급찬의 관등을 주고 벼 500섬을 내려주었다. 자, 12월에 중시 문훈이 죽었다. 자, 당나라에 머무르고 있는 장군 유인원이 천자의 칙명을 전하면서 고구려에 대한 공격을 도우라고 했으며, 이에 왕에게는 대장군의 정절을 주었다. 자, 8년 봄입니다. 8년 봄 668년 봄에 아마가 와서 항복했다. 아마는 사람 이름이에요. 원기와 함께 연정토겠죠. 연정토를 당나라에 보냈는데 정토는 그곳에 머물러 돌아오지 않았고 원기만 돌아왔다. 이후로 여인을 바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칙명이 있었다. 잠깐만요. 고구려 멸망이 정확히 언제냐면은 좀 헷갈려서 668년에 멸망이네요. 668년. 정확히 요거 좀 헷갈려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파진찬 지경을 중시로 삼았다. 자, 비열홀주를 설치하고 이에 파진찬 용문을 총관으로 했다. 비열홀주는 여기 강원도의 안변 요 지역, 원산 쪽 이쪽이죠. 요 지역을 의미합니다. 비열홀주에 대해서는 뭐 설치하니 없애니 그런 얘기가 있었죠, 옛날부터. 자, 여름 4월에 꼬리별이 천선을 지켰다. 자, 6월 12일에 여전히 668년입니다. 6월 12일에 요동도 안무 부대사, 요동행군 부대총관 겸 웅진 도안무대사 행군 총관, 우상 검교 태자 좌중호 상주국 낙성현 계국남 유인괴가 황제의 칙명을 받들어 수귀인 사찬 김삼광과 함께 당강진에 도착했다. 왕이 각간 김인문에게 성대한 예식으로 인도에 맞이하게 했다. 이에 우상은 약속을 마치고는 천강으로 향했다. 유인괴인데요. 유인괴가 와서 또 이제 빨리 고구려를 같이 칩시다. 그렇게 군사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던 모양입니다.
자, 21일에 대각간 김유신을 대당 대총관으로 삼았고 각간 김인문과 흠순, 천존, 문충, 잡찬, 진복, 파진찬, 지경, 대하찬, 양도, 개원, 흠돌을 대당 총관으로 삼았으며 아찬, 진순 혹은 진춘이라고 됐대요. 자, 진순과 죽지를 경정 총관으로 이찬, 품일, 잡찬, 문훈, 대하찬, 천품을 귀당 총관으로 삼았다. 이찬, 인태를 비열도 총관으로 잡찬, 궁관, 대하찬, 도유, 아찬, 용장을 한성주 행군 총관으로 삼았고 잡찬, 숭신, 대하찬, 문영, 아찬, 복세를 비열, 성주 행군 총관으로 삼았으며 파진찬, 선광, 아찬, 장순, 순장을 하서주 행군 총관으로 파진찬, 의복과 아찬, 천광을 서당 총관으로 아찬, 일원과 흥원을 계금당 총관으로 삼았다. 자, 22일에 부성, 옹진부성이겠죠. 옹진부성의 유인원이 귀간 미희를 보내 고구려의 대곡과 한성 등 2군 12성이 귀순에 항복했음을 알렸다. 여기서 고구려의 대곡하고 한성은요, 황해도 지방을 의미합니다. 황해도 재령을 이제 한성이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자, 왕은 일길찬, 진공을 보내 축하했고 김인문, 김천존, 도유 등은 일선주 등 7곳의 군사와 한성주의 군사와 함께 말을 이끌고 당나라 군영으로 나아갔다. 자, 27일에 왕이 서울을 출발해 당나라 군영으로 나아갔다. 29일에 여러 도의 총관들이 행군을 시작했다. 왕은 김유신이죠. 유신이 풍병을 알았으므로 풍병, 서울에 남도록 했다. 김인문 등은 영공을 만나 영류산 아래로 진군했다. 영류산은 평양 근처랍니다. 평양이 아마 대성산일 겁니다. 자, 가을 7월 16일에 왕이 한성주에 이르러 여러 총관들에게 가서 당나라 군대와 회합하라고 명령했다. 자, 문영 등이 사천 들판에서 만나 고구려 군사를 만나 크게 싸워 무찔렀다. 사천은 여기 있는 사수, 합정강이에요. 자, 그래서 평양성 아래에 이르렀다는 거죠. 자, 9월 21일에 당나라 군사와 합하여 평양을 포위했다. 고구려 왕은 먼저 연남산 등을 보내 영공에 이르러 항복을 요청했다. 이에 영공은 보장왕과 왕자, 복남, 덕남, 대신 등 20여만 명을 이끌고 당나라로 돌아갔다. 각간 김인문과 대하찬, 조주가 영공을 따라갔고 인태, 의복, 수세, 천광, 흥원 등도 쫓아갔다. 처음에 당나라 군사가 고구려를 평정할 때 왕은 한성을 출발해, 한성이란 게 여기서 황해도의 재령을 의미할까요? 한성이란 게 여기 서울을 의미할까? 자, 아무튼 한성을 출발해 평양에 이르러 힐차양에 도착했는데 당나라의 여러 장수가 이미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돌아와 한성에 이르렀다. 이것도 지금 엉망이죠. 신라군이 분명히 고구려를 공격하는데 협조했잖아. 협조했는데 신라군의 이제 최종 통수권 자인 문무왕은 아까 김유신처럼 당나라 군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최소한의 통보나 최소한의 협의도 지금 안 하고 당나라 군사들이 자기 좆대로 막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인 거죠. 왕은 한성을 출발해 평양에 이르러서 힐창에 도착했는데 당나라의 여러 장수가 이미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돌아와 한성에 이르렀다고 했으니까 이게 문무왕은 자기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죠? 자, 겨울 10월 22일에 유신에게 태대각간을, 인문에게 대각간의 관등을 내렸다. 그 외에 이찬과 장군 등을 모두 각간으로 삼았고 소판, 이하에게는 모두 한 등급씩 더해주었다. 대당 소감 본득은 사천 전투에서 공이 첫째였고 한산주의 소감 박경하는 평양성 안에서 군주 술타를 죽였던 공이 첫째였으며 흑악령 선극은 평양성 대문 전투에서 공이 첫째였으므로 모두 일길찬의 관등을 주고 조 일천섬을 내렸다. 서당 당주 김둔사는 평양 군영 전투에서 공이 첫째였으므로 사찬의 관등과 조 700섬을 내려주었다. 자, 군사 남한산의 북건은 평양성 북문 전투에서 공이 첫째였으므로 술간의 관등과 벼 1천섬을 주었고 군사
부양의 국인은 평양 남쪽 다리에 싸우면서 공이 첫째였으므로 술간의 관등과 벼 700섬을 내렸다. 자, 가군사 비열홀의 세 활은 평양 소성 전투에서 공이 첫째였으므로 고간의 관등과 벼 500섬을 내려주었다. 한산주 소감 김상경은 사천 전투에서 전사했는데 공이 첫째였으므로 일길찬의 관등을 추증하고 조 1000섬을 내려주었다. 아술의 사찬 구율은 아술이라는 것은 저기 아산 쪽입니다. 아산 지명입니다. 사천 전투에서 다리 아래로 물을 건너 나아가 적과 싸워 크게 이겼는데 굴령을 받지 않고 스스로 위험한 길로 들어갔기 때문에 공은 비록 제일이었으나 포상되지 않았다. 그는 빡쳐서 목을 메어 죽고자 했지만 주위 사람들이 구해서 죽지는 못했다. 보시면은 그 평양성에 이제 무슨 전투에서 공이 첫째였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 그죠? 그걸 보면은 그 본기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사실은 고구려 본기에도 자세히 안 나와 있죠. 근데 이제 평양을 어쩌면 공격할 때 당시에 그냥 항복한 거 외에 아무튼 소소하거나 아니면 잡다한 전투들이 되게 많았고 그게 이제 좀 남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남아 있어가지고 좀 그렇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5일입니다. 10월 25일. 25일에 왕이 나라로 돌아오면서 욕돌역에 도착했는데 국원의 사신인 대하찬 용장이, 국원이란 게 충주죠. 아이고, 충주니까 여주가 여기, 충주가 여기네요. 충주. 자, 국원의 사신인 대하찬 용장이 사사로이 전체를 벌여 왕과 여러 시종하는 사람들을 대접했다. 음악이 시작되자 남아 긴주의 아들인 능한이 15살인데 가야의 춤을 추어 바쳤다. 왕이 용모와 거동이 단정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는 앞에 불러서 등을 어루만지며 금으로 만든 술잔에 술을 권하고 선물을 잠옷 후하게 내려주었다. 충주에서 가야춤 그럼 좀 이상하죠, 그죠? 충주잖아. 충주에서 가야춤. 가야는 저 아래쪽인데. 근데 이게 아마 그 옛날에 진흥왕 분기에 보면 우륵 같은 사람들 있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아마 충주에서 음악을 남기고 그게 충주에서 계속 이어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가야 음악이니 가야 춤이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11월 5일에 왕이 포로로 잡힌 고구려 사람 7,000명을 이끌고 서울에 들어왔다. 자, 6일에 문무 관료를 이끌고 선조의 사당을 찾아 아우르고 다음과 같이 알렸다. 삼가 선조들의 뜻을 이어 당나라와 함께 의로운 군사를 같이 일으켜 백제와 고구려에게 죄를 묻고서 원흉에게 벌하여 나라의 앞날이 크게 안정되게 되었습니다. 예감이 아뢰니 신이시여 들으소서. 자, 18일에 전쟁에서 죽은 자에게 물건을 주어 위로했는데 소감 이상에게는 열 몇몇 필, 종자에게는 20필을 주었다. 소감 이상이니까 아마 열 몇몇 필이 아니라 100몇 필 아닐까? 결자가 있어가지고 이걸 못 알아보는 모양인데